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것들이 핫한지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지 상황실을 통해서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유광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 상황실도 세 가지고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천보. 저평가인가 저매력인가? 그러니까 매력이 낮아서 지금 가격이 낮은 건가? 아니면은 충분히 매력적인데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2차전지 소재주들은 하락장에도 나름 버텼어요. LNF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오히려 오르는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천보가 하락했던 거는 무언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가 달라서인지 아니면 이 회사에 무언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인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배터리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게 되면은 음극재와 양극재가 있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해질로 구성이 되는데 전해질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음극과 양극이 있고 여기 안에 소금물을 넣게 되면 전기가 흐른다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소금물이 해주는 역할이 전의 액이 되는 거고 그 소금이 이제 전의 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특수 전해질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고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해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해질을 만드는데 그 전해질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P타입 전해질이 있는데 이 P타입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육불화 인산 리튬의 가격이 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좀 비싼 원재료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 제품의 가격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전해질 가격 자체도 좀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육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좀 낮아진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거는 이 P타입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높게 필요한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 업체에서 증산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이 이제 봉쇄를 시작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좀 생산들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해액 업체들이 이런 구입들을 좀 유보를 하면서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한 추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첨보 주가 역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뭐 전해질 수요가 전통적인 리튬이온 LiPF6에서 고출력을 위한 차세대 전해질로 좀 바뀌고 있다, 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좋은 타이밍이 올려주신 것처럼 천보는 첨가제가 기가 막히죠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그처럼 차세대 전해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천보의 모멘텀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P타입 전해질 매출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첨보에서는 향후의 성장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F타입 전해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타입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고성능 배터리에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술력도 높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가 시장을 진입하는데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타는 자동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성이 되게 중요하고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난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F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 난연성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좀 늘어나면서 리튬에 대한 수요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P타입 같은 F타입 같은 경우에는 P타입에 비해서 리튬의 사용량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좀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2023년에 새만금 공장에서 이 F타입 전해질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천보 지금 이 시기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지 보니까 뭐 1분기, 2분기까지는 다소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3분기 정상화될 거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일단 이 비를 피하고 나중에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기회다. 3분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해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익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이제 F전해질 생산과 판매가 시작을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을 때 현재가 분할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를 한 29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보 의견 주셨어요. 현재가로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9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상황실은 한국전력입니다. 전기요금 올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인데 16일에 오늘이죠.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실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쵸, 네. 제출한다 하더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하긴 하죠. 네, 맞아요. 네, 얼마만큼의 손실을 봤나요?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 1분기 사상 최대의 적자 한 7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한전 입장에서는 그 전에도 이제 전기요금을 좀 인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정부 쪽에 제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유보권을 발동을 하면서 막은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그 안을 보게 되면은 최대 인상폭인 킬로와트 시당 3만 원 정도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 요금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력량 요금이라고 해서 제가 사용하는 거에 비례해서 나오는 요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연료비 조정 요금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게 뭐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등을 원유들을 활용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원재료 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정부에서 막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인상을 하겠다라고 한국전력에서 이제 요청을 한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후 환경 요금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력량 요금 같은 경우에는 4월과 10월에 인상을 할 거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기후 환경 요금 같은 경우 이미 4월에 2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적자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이번에 이 3원 인상한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반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전의 적자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인상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요금 동결을 하자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지금 이러다가 한국전력이 경영 악화를 겪으면서 뭐 파산하는 경우도 다른 나라에선 또 네네.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팽팽하게 붙고 있는데 올리면 좋은 거긴 하겠는데 올린다고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겁니까? 아니면 올린다라는 그 모멘텀만 보고 우리가 한국전력을 투자하는 게 어쩌면 섣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원에서 3원을 올린다고 해서 적자를 7억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요금을 올린다라고 해서 한전의 적자가 눈에 띄게 준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적자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 소식이 물론 호재긴 하지만 보유자들에게 호재지 신규 접근자에게도 이거 전기요금 올린데 사봐야지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한국전력에 대한 지금의 상황 그리고 투자 의견 한 줄 평으로 좀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기요금을 올려도 걱정이고 올리지 않아도 걱정이고 뭐래도 걱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네,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게 공공요금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최근에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 고민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력 관련된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한국전력보다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섹터를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야 되는데 전기요금까지 인상이 되게 되면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효율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전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쪽에 대한 투자를 정부에서 좀 늘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뭐 올려도 걱정, 안 올려도 걱정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말에 공감하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LG화학이 이번에는 특징주인데 비만 신약으로 거론이 되었어요. 비만 신약이 미국 FDA 희귀 의약품에 추가 지정됐다라는 소식 때문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로 인해서 우리가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성장 그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유전성 비만 질환 치료제는 LB54640. 네, 이게 이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 약의 효능을 보게 되면은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도 이제 유전성 비만 치료제는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치료제가 이제 주사 치료제가 있고 그리고 드시는 경구용 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사보다는 아무래도 드시는 약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경구용 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임시브리 같은 경우는 주사용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LG화학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약 같은 경우에는 드시는 약, 그러니까 경구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귀 난질성 치료제에 대해서 희귀 의약품을 지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강력한 부분이 아마 7년간 미국 시장 판매 독점권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LG화학 입장에서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들어갔겠지만 7년간 이 약이 제대로 개발이 돼서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7년 동안의 매출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전성 비만 치료제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60억 원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유전자 진단 기술이 조금 발전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추후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왜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고 네. 배는 부른데 계속해서 드시면서 또 살이 찌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의 영향보다는 유전자의 영향이 좀 강하다라는 것들을 만약에 발견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약들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이 약 개발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G화학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이런 신약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동안 네. 배터리 너무 가려 있었어요. LG엔솔의 그 그림자에 가려 있었는데 그것 역시도 이 회사의 장점이고 방금 말한 뭐 바이오 쪽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폐기물 관련해서 네, 리사이클 맞습니다. 이야기 관련해서 ESG 경영도 확대하고 있잖아요. LG화학을 바라보는 유광희 대표님의 가장 큰 난 이거 너무 좋아 보인다. 네네. 가장 큰 모멘텀 뭡니까? 이게 연계 기준으로 봤을 때 석유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기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 비중이 높았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서 LG 화학에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전기차의 가장 핵심인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담당을 하고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이제 LG 화학이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는 쪽으로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LG 화학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첨단 소재 관련된 매출들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양극재 성장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양극재 같은 경우가 배터리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한 40에서 50%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양극재 출하량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양극재 분야 세계 1위인 벨기에 유미코어를 인수를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기 때문에 LG화학이 양극재 산업을 좀 키우겠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진심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게 수익을 내겠다라는 의도보다는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이오 역시도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만약에 제대로 신약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없던 매출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 뭐 폐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뭐 폐배터리 부분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익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화학주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 사업권을 쭉 보면 진짜 미래에 너무나 필요한 사업이다. 네, 맞아요.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이 분명히 성과를 내야 되고 실적을 내겠다. 너무나 유망해 보인다 하는데
투자하기 겁내하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거든요. 네, 맞습니다. 화학은 너무나 사이클을 많이 타고 네. 업황이 하루아침에 좀 바뀌는 그런 네,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서요. LG화학은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봐도 될 만한 종목입니까? 오늘의 이 이슈를 가지고 네. 한 줄 평과 의견 같이 전해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화학기업 브랜드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네. LG화학이 다우를 제치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조금 네.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이 이제 글로벌 화학기업 3위에 좀 위험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아무래도 전기차나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시장들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을 때 LG화학 역시 현재가 분할 매수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66만 원 정도를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화학 목표 주가 66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네, 유광희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